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이 4개국어를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훈련을 해보겠다, 습득을 해보겠다. 그런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목표를 두고서 시도를 해본 지 꼭 이번 주로서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문법을 무시하고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그 콩나물 시루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무한 반복해서 듣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언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인 셈인 것이죠. 젊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단어를 일부러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것 또는 문장을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가능할 텐데 우리 나이에는 이제 60 중반인데 단어 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뭐 10개를 외웠다 그러면 그 이튿날 10개가 다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들어서 익숙하게 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도 그렇게 들리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도를 지금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시도를 지금 더군다나 4개국을 동시에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을 지금 언젠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랬더니 어느 지나가는 손님께서 과객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멍청한지 시대에 뒤처진 줄 모르고 산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당신 AI가 이 번역을 해주는 이런 시대에 이 AI를 통해서 또 이 외국어를 익히는 시대에 사는 거 당신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인 것 같고 저를 칭찬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제가 시도를 해온 지가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뒤돌아보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4개국어가 공히 그 어느 것때도 치우치도 않고 또 소홀하지도 않으면서 거의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거의 빠짐없이 그렇게 연습을 해왔는데 요한복음은 한 8, 90% 정도가 이 리스닝 컴프리hension이 말하자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느껴지고 이게 이 드물게 나오는 단어들은 아직도 이 기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으로 이제 옮겨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가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수치화를 해보면은 약 60 내지 70%가 들린다. 리스닝 컴프리hension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요한복음과의 차이는 결국은 요한복음에 없는 어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이런 훈련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잡념 없이 듣는 것이죠. 쉐도잉을 결국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쉐도잉 한다는 것은 들으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죠.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나 또는 입으로나 반복해 보는 것인데 그게 지금 거의 그 정도가 가능한 이런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도 반복해 들으면서 그 어휘들이 점점 무슨 뜻이지 이게 이렇게 그 대략은 마태복음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 이 뜻이네, 이 어휘네라고 하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제가 느껴가는 그런 중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뉴스나 또는 토론 방송들 각 나라의 방송들을 들으면서 뉴스나 토론을 듣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면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구별이 돼서 혼재되어 있으면서 구별에 대해서 이 들리는 것, 그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데 어떤 때는 줄거리가 쫓아가지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거의 주제 파악 자체가 뭐 물론 그 자막을 보면은 주제가 파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걸 무시한다고 그러면 주제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이 이탈리아가 가장 읽기도 쉬우면서 또 잘 들린다라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게 영어와 그 어휘가 겹친다, 또는 그 겹치는 단어들이 발음이 비슷하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에는 연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초보자들한테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스페인어가 쉬우면서도 읽기가 쉬우면서도, 그런데 아직도 그게 상당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을 느끼고, 처음엔 시작할 때는 프랑스어와 러시아어가 발음이 매우 어려워서 진입하는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은 건, 물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은 것들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고,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게 문자가 키릴 문자라고 그러죠. 그 문자가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뉴스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뉴스를 들을 때, 그 기자나 또는 뭐 인터뷰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이렇게 자막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불과 뭐 몇 초 사이에 보여지고 지나가 버리는데, 익숙한 이름, 예를 들어 블라드미르라든가 푸틴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는 이름들, 알렉산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쉽게 그거네라고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름들은 읽다가 그냥 다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태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영어하고 독일어가 제가 느끼기에 이거 사촌지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가 마치 이복 형제 또는 이복 자매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포르투갈어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이 초보자로서 이게 이런 유사한 것들이 이 어휘에서 특히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혼동스럽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하나를 잘 하는 상태에서 이웃 언어에 접근하면 오히려 그게 쉽게 접근되는, 익숙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초보자로서 이 동시에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그 좀 혼동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셈인 것이죠. 이게 좀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체험을 한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중국어를 맨더린을 보통화라고 그러죠. 표준말이죠. 북경화인데 그것을 배웠는데, 이 광동어, 홍콩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결국은 캔트니스인데, 그 광동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같은 중국어라고 그러지만 그런 정도인데, 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를 보면서는 거의 뭐 차이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없는 그런 언어들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가 이제까지 한 3년 정도를, 꼭 3년을 했는데, 물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교에서 조금 했었지만은 이 3년을 했는데, 이 3년을 경과하면서 오른 이 향상된 이런 현재 독일어의 수준, 그것이 제가 이런 정도의 노력으로 앞으로 1년 정도를 더하면, 그러니까 2년을 하게 되면은 3년이 한 것이 2년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다소 좀 과한 그런 목표일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익히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생활회화에 관심을 안 두고 오직 이 복음서에 성경의 요한복음서나 지금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들으면서 뭐 가끔은 뭐 그 저쪽 그 창세 구약의 창세기라든가 또는 사도행 정도 듣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왔는데 생활 회화로다가 조금씩 나가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것은 이 프랑스의 국가인 라마르세이에즈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인데 원래는 이것이 국가가 아니고 군가였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출정가인 것이죠. 여기서 뭐 무장하라, 무기를 들라, 뭐 진군하자, 행군하자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출정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후에 그러니까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거보다 몇 년 후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1792년 4월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클로드 조세프 루제드 라일이라고 하는 육군 공병 대위가 하룻밤 만에 뭐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노래라고 그럽니다. 결국 출정가,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출정가였던 것인데 그때보다는 그 몇 개월 뒤 8월 달에 그 이 마르세유 출신의 의용군들이 봉기를 해서 파리에 입성을 할 때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국가까지 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행진가 뭐 이런 이름이 행진곡 그런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출정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히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대략 행사 때는 1절에서 6절까지 부르거나 또는 1절이나 6절을 부르거나 뭐 또는 7절을 부른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1절이면서 지금 후렴이 보이고 있습니다. Allons enfants de la patrie,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Contre nous de la tyrannie, l'étendard sanglant est levé. Entendez-vous dans les campagnes, mugir ces féroces soldats. Ils viennent jusque dans vos bras. Égorgez vos fils, vos compagnes. Aux armes, citoyens, formez vos bataillons. Marchons, marchons, gang son empire. Abreuve nos sillons. 여기서 patrie, tyrannie, 또 arrivé, levé, compagnie, soldat, bras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citoyen, marchons, bataillon, sillon 이런 식으로 이 운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자, 나가자, 나라의 조국의 아이들이여, 영광의 날이 도래하였다, 왔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왔다. 압제자의 우리들에 대한 피 묻은 깃발이 올려졌다. 두 번 반복한다는 뜻이고 들판에서 저 흉포한 군인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리는가? 그 고함 소리를 듣는가? 그들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팔 안에 품 안에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아들과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목을 베고자 한다. 베려고 한다. 무기를 들라,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봉기하라. 시민들이여. 대대를, 여러분들이 대대를, 군대를 형성하라. 대오를 갖추어라. 전진하자. 전진하자. 행군하자. 행군하자. 행진하자. 행진하자.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피, 그러니까 이 압제자들의 그 군인들의, 흉포한 군인들의 그 피겠죠. 깨끗하지 않은 피가 우리들의 밭 고랑을 적시는 것이다. 뭐 대단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국가로서 적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이 과격한 이런 국가를 어린 소년들이 어떤 행사 때에 부른다든가 그런다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군대도 정말 세계적으로 충성스럽고 용감하기로 유명한 군대일 텐데, 이것이 이 가사들이 이런 가사들이 그런 것을, 프랑스 군대의 그런 충성심이나 용감함,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를 국가로 부르면서 국민들에게는 그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런 정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게끔 하고 또 고취되게 하고 또 유지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국가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이겠죠. 결속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축구 때든 어느 때든 간에 이 프랑스 선수들이나 뭐 군인들이 뭐 부르겠지만, 국민들이 부르겠지만, 이 상대편이 이 가사를 알고 이걸 듣는다 그러면은 뭐 느낌이 어떨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